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음,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2025학년도 학교 자율과제 운영 기본 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앞쪽에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는 이라는 수식어가 좀 붙어 있는데 자율 균형 미래라는 경기교육의 기조 중에서 이 자율과 관련이 있고 또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학교마다의 특성과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한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자율과제가 시행된 지 벌써 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학교의 현안을 좀 어, 진단하고 진단한 과제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특성과 여건이 잘 반영된 그러한 교육 사업으로 정착되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표준교육비 5% 이상 이렇게 책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 처음 학교 자율 과제가 학교에 안내가 될 때 예전에 목적 사업비로 내려져 있던 것을 학교의 기본 예산에 포함시키면서 그 당시 한 10% 이상 학교의 기본 운영비가 증액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학교 자율과제가 이제 벌써 3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논의해서 현안을 진단하고 또 그 현안에 맞는 교육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학교 자율과제의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원되고 또 학교에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2025 학교 자율과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첫 장 요약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요약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10쪽 정도 되는 분량의 세부 추진 계획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는 2025 학교 자율과제 운영 기본 계획 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실행 주체인 교육 1섹터 학교의 역할을 제고한다. 경기 미래교육 운영체제의 학교 자율과제 재정립. 그래서 이 배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현재 경기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공교육의 외연 확장입니다. 외연을 학교 밖 교육 기관과의 지역교육 협력, 그리고 온라인 학교를 통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 배움을 넓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노력을 해왔고 올해는 조직 개편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교육 일섹터의 중심으로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이 학교의 자율과제라는 정책 사업을 재정립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선택, 실행하는 취지가 좀 미약하다. 지금까지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2023학년도에 처음 학교 자율과제가 나왔을 때도 학교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율과제를 선택하든 그것과 관련된 정책 부서에서 해당 학교의 자율과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정책 부서들의 주요 정책 사업들이 이렇게 쭉 나열하고 학교에서 어, 당연히 교육 공동체가 수기를 토대로 주제를 설정하지만 그 정책 부서별로 쭉 뽑았던 그런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연계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을
뽑아서 학교의 자율과제로 설정할 수 있게끔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학교의 특색 사업을 그대로 이제 학교 자율과제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교육의 정책과 학교 교육활동의 연계가 좀 미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학교 자율과제하고 경기교육 정책의 연계성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경기도 학교평가 편람을 봤었고요. 또 증거 기반의 정책평가 운영 기본계획을 배웠고 교육행정기관 기관 평가와 관련된 것들도 보았는데 이 세 가지 평가 과제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나왔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책무성 강화였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책무성은 뭐였어요? 경기 교육의 목표와 이 각 학교 또 정책 부서의 본청의 정책 부서 또 지원청과 직속 기관의 그러한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죠. 여기서도 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학교의 자율 과제 자체도 이제는 경기 교육의 정책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는 방안으로 학교 자율 과제를 운영한다. 학교 자율 역량을 높이는 방안으로 학교 자율 과제들을 좀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학교 자율 역량 지수를 개발해서 이 지수 검사를 토대로 학교의 자율 역량을 뭐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는 거죠.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학교 자율 역량과 관련된 것들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한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추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자율 과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학교 자율 과제와 경기 교육의 정책이 연계성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학교 자율 역량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교육 공동체가 수기해서 필요한 교육 과제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추진 배경에 포함이 되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교육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학교 자율 운영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 평가에서도 사실은 그랬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환류를 하죠. 그럼 이 평가에서 나온 것들을 환류하면서 다시 이게 어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계획으로 반영이 되면서 선순환 얘기가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고 평가할 때 이야기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 선순환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출물이 아니라 성과, 그 아웃컴에 대한 이 평가를 하는 거다. 즉 교육 현장에 어떤 정책이 투입이 됐을 때 교육적인 효과나 변화가 무엇이 있었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그 효과나 변화를 토대로 해서 다음 차기 년도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뽑아내고 반영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러면서 선순환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자율과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순환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볼 때 뒷부분에 사실은 평가의 목적과 평가 과제,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이 지금 경기도 교육청의 이런 기본 문서의 경우에도 사실은 뒤쪽에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증거 기반의 평가를 할 것인가가 포함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도 평가를 염두에 두잖아요. 우리가 루브릭을 설정하는 것이 이러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상해서 루브릭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평가와 도구를 개발하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공문에서도 뒤쪽에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성과를
평가하고 추출해내기 위한 것이 이 계획서 안에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어, 제가 기관지가 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입이 좀 마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다소 이 구독자님들께서 이 물 마시는 것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또 장시간 뭐 10분, 20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야기를 계속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좀 필요한 영역이라 이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자율과제 운영으로 학교와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 자율과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앞쪽에도 나왔지만 교육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수기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2024학년도에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관련된 대토론회나 아니면 평가회 등을 토대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교육 사업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역량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만약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했다면 그러한 정책 제안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교직원이 모여서 논의하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 교육 정책과 연계된 학교 자율과제 운영으로 정책을 통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평가 부분에서도 그랬지만 이 기획부서인 본청 그리고 집행부서인 지원청 직속기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단위학교의 정책 연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구독자님들께서도.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다양한 공문들이 오고 있고 또 연수들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기교육의 이 정책들이 학교 안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또 그러한 것들이 지원청 단위에서는 그 기획서가 어떻게 해석되고 또 새롭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각색이 되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좀 보신다면 잘 되고 있는 지역청 또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학교나 지원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공문을 토대로 체감해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학교 자율과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학교가 나와 있는데 먼저 저희는 기획부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자,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정책적 그 지원 강화 전에 예, 기본 계획을 여기서 수립을 하겠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현장에 안내를 할 겁니다. 그죠? 그 안내를 하면서 담당자 연수도 사실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3년 차이긴 하지만 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안내와 홍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 학교의 자율과제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정책 부서별로 자기네 부서와 연관된 주제로 학교 자율과제를 선정한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학교 자율역량 지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됐고, 이 지수를 어떻게 활용해서 학교의 자율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지수의 개발과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연수까지 여기 이제 본청에서 한다. 그럼 이제 기본 계획이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학교 자율과제 운영과 관련된 지원 계획을 여기 나온 것처럼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학교 자율과제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부장이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교육과정부장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담당자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 기본 계획이 내려왔을 때 담당자 연수를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연수를 토대로 나중에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제출된 계획서를 어떻게 합니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뭐도 해야 돼요. 컨설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앞쪽에 도교육청에서 학교 자율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학교 자율역량 진단도구가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또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학교로 가보면 이 자율과제 기본 계획을 꼼꼼하게 살피고 또 연수를 받고 나서 학교 자율과제를 어떻게 해요? 학교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교 자율역량 진단도구 활용 자체 활용을 토대로 스스로를 진단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또 학교 자율운영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교육 공동체 수기를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실행하고 그 다음 평가하고 다시 완료하는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관별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제가 많이 썼네요. 자, 그 다음 2025학년도 학교 자율과제 운영 주요 변경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가지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방향, 두 번째가 기관별 역할, 그 다음 정책 연계, 진단도구, 평가, 제출 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정책과의 연계.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다른 문건에서는 책무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올해 자율역량 진단도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먼저 방향을 보면 2024학년도에는 경기 미래교육 학교 운영체제에 따른 학교 자율과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 운영체제에 따른 학교 자율과제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번에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어떻게 4대 정책으로, 예전 5대 정책에서 4대 정책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 운영체제에 맞춰서 학교 자율과제를 학교에서 선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별 역할입니다. 2024학년도에는 학교 자율과제 운영에 수반되는 행정사항만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기관별 역할을 분명하게 했다. 그래서 정책은 누가? 도교육청이. 그 다음 이 정책을 해석해서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이. 그리고 이 정책과 지원 방향을 모두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학교가 한다. 그래서 기관별 역할을 구분을 제시했고,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집행부서인 본청의 정책부서와 그리고
기획부서인 본청의 정책부서와 그리고 집행부서인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잘 연계가 되어서 경기교육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끔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이 정책 연계와 관련해서 2024학년도에는 학교 자율과제 연계 정책 부서별 운영 지원 방안만을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당연히 학교 자율과제 연계한 정책 부서별 학교 지원 방안도 안내를 하고 더 확대해 나간다. 거기다가 모니터링까지. 모니터링 얘기를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증거 기반 정책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쪽의 평가, 예를 들면 기관 평가, 교육행정기관 평가, 운영 계획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제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행에 얼마나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과정을 토대로 해서 교육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가 애초에 설정한 목적과 방향에 맞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이 평가 주안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정책 설계하고 뿌리고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정책 지원단이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촘촘하게 살피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 정책 부서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흘러가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이 실행하는 동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정책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안도 강화하지만 모니터링이 이제 새롭게 들어갔다. 그 다음 진단 도구. 학교 자율과제 운영 시 필요한 진단 및 모니터링 서식 예시 자료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 올해는 학교 자율 역량 지수를 개발해서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 진단 도구를 토대로 학교 자율 역량을 한번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또 진단한 것을 토대로 어떤 과제를 선정해야 될지 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평가입니다. 단위 학교의 학교 자율과제 운영 평가만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 기관별로 평가 목적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이 계획서의 차이라는 거죠. 앞으로 모든 계획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교육사업과 관련돼서도 이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평가 관련된 항목이 이 기대효과 이전에 하나 정도 마련되는 것이 꼭 이제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요 정책 부서에서도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 그런 것들이 탑재됐던 것처럼 이러한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교육과정 설계처럼 아주 중요하게 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자율과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새로운 학년 이후의 학교 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새 학년 시작 이전에 학교 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컨설팅을 완료해서 3월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랑 연계돼서 운영돼야 돼요?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 학년이 시작하고 나서 이거를 학교 자율과제를 설정하게 되면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학년 이전에 학교마다의 자율과제를 설정하고 이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게 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좀 촘촘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학교 자율과제 운영 기본계획 요약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학교 자율과제가 이제 3년차를 맞이하면서 학교 자율과제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경기교육은 담고 있다. 그리고 평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책부서의 정책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 목표들 그리고 비전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학교 자율과제가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학교에 자율과제를 수정하는 수계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 자율역량 지수 개발을 토대로 진단 도구를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다. 그리고 계획서 수립상에는 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해서 기획부서와 정책을 실행하는 단위 학교와 지원청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이 하루를 저와 함께 보내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